갑자기 뭐해? 질문이 있습니다. 야, 이쪽에서 찍으면 안 돼. 이거 여기 있는 거 나가면 안 돼. 갑자기 쳐들어와서 무슨 몰래카메라를 하고 그래. 이거 마이크까지 왜? 질문이 뭐냐, 민성아? 여기 노보스에서 만족도가 높은 이유. 수리 정비를 하면 누가 그래? 대부분들의 손님이 그런 소리를 하고 가시잖아요. 이건 연출이야 아니면 몰래카메라야 뭐야? 진짜 궁금해서 찍는 겁니다. 이거 어디다 올릴 거야? 올리려고 카메라를 들고 왔죠. 만족도가 높은 이유? 그렇죠. 다른 정비소에서 해결 못한 부분, 거기서는 이상이 없다. 근데 차주는 계속 이상을 느끼고 다른 정비소로들 들리다가 결국 여기서 그 문제점을 해결하고 가는 경우가 좀 많잖아요. 네 어제 그 렌지로버 나랑 같이 타고 거기서 아이디어를 냈구만. 그렇죠? 그 손님하고 내가 통화하는 것 때문에 이거는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사실 내가 뭐 배운 것도 없고 카센터나 정비 경력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꼴랑 뭐 게러지 운영한 지는 2년 반. 다른 카센터 사장하고 다르게 오픈하자마자 장사가 너무 많이 잘 됐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러니까 물량이 깡패라고 물량으로 조져버린 거예요 여기를.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사건 사고도 많았고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 때까지 진짜 한 번도 앉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고 차 빼고인데 어쨌든 그 많은 물량과 많은 일들 때문에 본의 아니게 카센터 경력이 없는 내가 자동차를 그냥 좋아하고 중고차 장사하고 유튜버였는데 그런 내가 본의 아니게 많은 내공을 쌓게 됐단 말이야. 근데 사람이 살면서 이게 내가 나이가 들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람이 태도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일을 할 때든 뭐 할 때든 그 인간관계가 이제 이렇게 충돌하게 되는데 어떤 태도와 진실성 이런 것들을 사업의 베이스에 깔고 가느냐 아니면은 그냥 일은 일이고 돈은 돈이고 뭐 물량은 물량이고 이렇게 비즈니스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것 같은데 나는 이제 이 사업의 모토가 진실과 성실함을 베이스에 두자라고 내가 직원들한테 늘 말하는데 어제도 이제 렌지로버 오너분 또는 오늘도 3시리즈 중고차 구매한 오너분 3시리즈를 새 거를 사서 5만 킬로를 타고 서비스센터에 가서 싸움을 하고 왔던 차주분이 나랑 통화해서 생겼던 문제가 뭐냐면 차에 문제가 있어. 없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여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거나 이상함을 느끼는 남들은 못 느끼는 혼자만 느끼는 그거는 100명 1000명 중에 한 명밖에 안 돼. 그럼 나머지는 뭐냐? 실제로 차에 이상이 있는 거야. 실제로. 근데 이 차에 이상이 왜 있냐? 자, 새 차를 내가 샀어. 아니면 중고차를 샀어. 멀쩡해. 다 마음에 들었어. 쭉 타다가 어느 날 어디 과속방지턱을 치고 가거나 뭐 하거나 또는 노후가 돼서 문제점이 생긴 거야. 사람이 이제 건강한 사람도 운동 많이 하면 근육통 오잖아. 뭐 여기 엘보 오고 막 하잖아. 아파. 눈으로 봤을 때 멀쩡하잖아. 자, 어떤 의사가 명의야? 수술만 잘한다고 명의는 아니잖아. 환자가 아파서 갔는데, 그러면 이렇게 진맥하고 모아갖고, 뭐, 어디가 아프네요. 환자 지금 어디가 잘못됐어요. 뭐 주사를 맞아요. 뭐 물리치료를 해요. 약을 처방할게 해야 되는데, 이 환자가 어디가 아픈지를 몰라. 그럼 뭐 어떡할 거야? 자동차도 똑같아. 내가 타던 차가, 차주가 이상하다고 했을 때는 이상하니까 이상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우리는 직원이 많고 마당이 넓잖아. 차가 오면 앞뒤로 빼고 달캉달캉하고 유턴해보고 뭐하고 뭔가를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돼 있어. 리프트가 7개나 있고 베이 7개에서 뭐를 해도 2명은 남잖아. 나도 있고 민성이도 있잖아. 응대를 하고 같이 타보고 소리를 들어. 여기서부터 내가 아까 말하는 사업에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태도. 소비자가 왔을 때 또는 차주가 왔을 때 뭔가 이상하다고 했을 때 다른 카센터처럼 냅두세요 뭐 하세요 이게 아니라 뭔가 인간적으로 같이 소통을 하고 접근하고 거기에 뭐가 있냐 서비스 센터든 일반 카센터에서 차만 정비하시는 분들 고장나는 걸 잘 고쳐. 노보스 게러지보다 100배 20배 잘 고칠 거야. 여기 뭐 우리가 경력이 많아봤자 얼마 우리 엔진도 못 내리잖아. 기술이 안 돼. 우리는 경정비와 오일 메인터넌스가 우선이란 말이야. 다른 카센터는 수리가 우선인 거고
일단 서비스 센터를 보자고. 아니 이 차를 새 차를 타본 적이 없는데 거기서 일하면서 잠깐 차 넣었다 뺐다만 해봤겠지. 이 차를 막 일주일씩 열흘씩 한 달씩 1000km 10,000km 타봤냐고. 차주는 지금 20,000km를 타서 이 차랑 인차동체가 됐어. 이 차를 누구보다도 잘 알아. 근데 차에서 무슨 소리가 나. 차주는 알지. 근데 서비스센터 직원이나 카센터에서 일하시는 분이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럼 사람들은 답답한 거야. 나는 이상한데 얘네는 정상이래. 정상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 근데 노보스 게러지는 뭐가 다르냐면 우리가 다른 카센터에서 왜 뭐가 다르냐면 우리는 차의 가장 기본이 되는 오일이 근간으로 회사가 운영이 되는 거야. 대한민국에 있는 전 카센터나 서비스센터를 통틀어서 자기네 브랜드로 개발된 오일이 있는 데가 있어? 없어. 우리가 엔진오일 하나 있어? 아니야. 엔진오일 종류만 해도 6, 7가지. 미션 오일에 기어 오일에 브레이크 오일에 케미컬 거기다 뭐 첨가제 다 우리 브랜드야. 우리가 테스트 안 했겠냐고. 보통 오일 막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 오일 좋아요 뭐 어디다 좋아요. 테스트 얼마나 있는데 필드 테스트? 나는 리뷰 차들 오면 다 테스트 하잖아. 수십 수백 대에다 테스트라고 쏘고 뭐하고 잘 알잖아. 10년 전부터 새 차를 지금까지 내가 리뷰한 차 민상한다 한 몇 대 되지? 한 600대 되나? 600대 넘는 600대 넘지. 600대가 넘는 새 차를 그것도 최소 3일 길게는 5일씩 조지고 다니고 내가 타는 차도 새 차. 또 운 좋게 BMW 3천리 모터스랑 협업이 잘 돼서 오준영 지점장님이 한 달에 한 대씩 새 차를 나한테 시승차를 내줘. 새 차를 한 달씩 타라고 준단 말이야. 새 차를 타는 소비자분들이 아무리 자기가 자기 차를 잘 알아도 나보다 잘할 순 없지. 우리는 기술이 엄청나고 엄청난 장비를 갖고 엔진을 막 다 분해하고 뭐야 그게 아니고 그거는 진짜 큰 병은 그 병원에 가서 수술하는 게 맞는 거야. 우리는 그런 걸 하는 데가 아니고 차를 타면서 생기는 소소한 문제들, 잡소리부터 엔진의 진동부터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 카센터에 가면 그 사람들은 어디가 부서졌거나 망가졌거나 그러면 딱 진단하고 진단기 꽂고 뭐해서 이제 부품 시켜서 헤드 열고 막 엔진 내리고 잘해. 무지하게 잘해. 우리는 못해. 우린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어. 난 처음부터 그런 걸 할 생각도 없었고. 우리는 그거야. 엔진이 뭔가 이상해. 왜 이상한가를 알려주고. 내가 이걸 탈 때 어디가 이상해. 코너를 돌 때 뭐가 이상해. 뭐 느낌이 이상해. 가만히 서 있는데 뭐 진동이 있어. 뭐가 어째 저째. 우리는 그런 진단을 누구보다 잘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환경 자체가 소비자분들이 차를 몰고 왔을 때 진단을 하고 접근하기에 굉장히 좋은 환경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카센터가 됐든 서비스 센터가 됐든 모두 정비 공장을 운영하는 오너의 그 사업을 운영하는 목적성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나는 생각을 해. 그 오늘도 뭐 이런 얘기 나온 김에 뭐 개인적인 거 하나 해도 돼? 네. 아까 어떤 아주머니가 연락이 왔는데 목소리가 좀 안 좋아. 링컨 MK 무슨 차인데 스티어링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진단을 받았대. 서비스 센터에서 오무교 받으면 최하 500일 거야 아마. 그리고 보험을 불러서 다른 데를 갔더니 거기도 그거 바꾸려면 알잖아. 미국 차 오무교 바꾸려면 300 이상 들 거야 아마. 근데 MKX 뭐 연식 좀 된 게 중고차 값이 얼마나 하겠어. 남편은 자꾸 이 차를 처분하고 새 차를 사준다라고 하는데 아주머니 목소리가 뭔가 이상해. 그래서 왜 그러면 처분하지 않으십니까? 국토부에서 준하는 자동차 정비 강령에 보면 스티어링 시스템 조향장치에 관련된 수리는 일반 공업사에서 못하게 돼 있습니다. 1급에서 해야 됩니다. 고로 우리는 그걸 정비할 수 없습니다. 비싸서 지금 수리를 못 하십니까? 그렇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설 업체에서나 일반 카센터에서 이 차를 정비하려는 이유 또는 남편분께서 차를 바꿔준다는데도 왜 이 차를 포기 안 하시는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그랬더니 울먹이시면서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주신 차라는 거야. 우리 부모님도 아프셔. 나는 그 마음을 알아. 근데 내가 그랬어.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그거 외에 몇 년을 더 탈 수 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어머님의 기억이 완전히 작아질 때까지 제가 그걸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게 어떤 차를 고쳐서 돈을 버는 것도 있지만 도와줘야 되는 것들도 있어. 나도 이 자리에 올 때까지 많은 도움을 받고 왔으니까. 그래서 이런 마음과 이런 태도로 일하는 거고 우리는 기술력이 높은 카센터가 아니야. 우리는 성심성의껏 접근하려는 카센터인 거야. 그리고 우리는 욕심을 부려서 막 큰 정비를 안 해.
우리 큰 정비 민성아 다 어디서 하냐? 레저 업체. S9으로 다 가지. 우리는 큰 정비를 안 해요. 사람들이 그래요. 이 정도 됐으면 그런 거 하지 그러냐. 난 안 해요. 왜? 나는 내가 잘하는 것만 잘하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잘하는 걸 남들이 따라올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요 잘하는 걸 살려서 요거만 하면 되지. 왜 욕심을 부립니까? 고객 대기실을 아늑하게 만들어 놓고 친절하게 하고 고객의 불편한 점을 같이 공감하고 찾으려는 노력. 그게 바로 네가 궁금해하는 게 내가 너무 말을 딴 데로 갔냐? 맞냐? 맞아요. 맞는 거야? 그래서 손님들의 피드백이 좋지 않을까? 됐냐? 그래 가. 뜬금없이 여러분 이거 짜고 친 거 아닙니다. 안녕히 계세요.